안녕하십니까. KTNG라는 기업으로 세미나 진행할 리서치사팀 이효원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KTNG는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민영기업으로 과거에는 정부 기관 내지 공기업이었으나 현재는 민영화되어 엄연한 민간기업입니다. 동사에 대한 투자 정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현재 전세계 담배 판매량의 약 96%는 제조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대체로 불에 태우거나 연소를 시키는 유연담배와 입으로 씹거나 코로 들이쉬는 무연담배로 분류합니다. 담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연초와 전자담배입니다. 그중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관련형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초와 전자담배의 차이는 초기 비용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기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담배 자체만 있으면 되는 연초에 비해 평균 약 10에서 20만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연초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다양한 맛과 향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타르와 유해 물질을 포함해 건강에는 가장 해롭지만 흡입 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타격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중 관련형과 액상형의 차이는 액상형에는 타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격감은 가장 적지만 니코틴 중독을 제외한 다른 유해 물질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와 담배 연기의 주요 성분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성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담배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담배 시장 내 전자담배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6%에서 2021년 14.8%까지 4년 만에 12.2%포인트 상승했고 시장의 규모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배 산업은 필립 모리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바꾸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흡연율입니다. 흡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규제인데 규제는 가격 규제와 비가격 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 규제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5년과 2015년에 큰 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05년쯤에 담배 가격이 500원 인상되었고 2015년쯤에는 담배 가격이 8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분석입니다. KTNG의 계열사는 크게 5개로 나뉘고 그 중에서 저희는 담배 산업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에서 담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삼제품은 영업이익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어서 담배 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앞에 산업 분석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부의 강한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담배는 시장 점유율을 전년 대비 0.6%포인트 끌어올리며 지속 성장해왔습니다. 2022년 반기는 전년 대비 약 0.9%포인트 성장했습니다. 흡연 인구 감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KTNG의 실적의 전망은 밝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바로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지배하던 시장에서 2017년 동사의 리를 선보여 2022년 반기부터는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담배 판매 가격의 구성 현황을 보면 4,500원짜리 담배를 팔았을 때 약 3,300원은 세금으로 쓰이고 남은 금액 중 약 300원을 소매가, 약 800원을 기업이 얻게 됩니다. 이때 세금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전체 세수 중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세청의 세수는 277.3조 원이고 성인의 흡연율은 20.6%입니다. 즉, 전 국민의 20.6%를 흡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3,300원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갑을 흡연한다 했을 때 흡연자 한 명이 1년에 담배로 국고에 채워주는 세금은 120만 4,500원이 되고 전 국민의 20.6%가 채우는 세금은 약 1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세수의 약 4.4%입니다.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담배 산업은 경기 방어주로 경기 변동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조선, 반도체 등과 같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관련주와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오히려 경기가 불황일 때 호황을 맞기도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표시해둔 부분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당시 국내 대표 우량주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사의 주가는 56,000원대에서 81,000원대로 약 45%가량 뛰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매출액 확대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면 국가에서는 세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쉽게 세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담배값 인상입니다. 담배값이 인상되면 적자가 날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담배값이 인상되었던 해는 2004년과 2015년입니다. 2004년에는 500원 인상되었고 2015년에는 원래 가격의 80%인 1,500원 인상되었는데 이때 매출을 보시면 첫 인상에서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곧바로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5년에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사례를 보면 담배 한 갑당 이윤 33%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출액은 8% 증가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금연 정책 강화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현재 내수 중심 기업에서 수출, 해외 판매량을 늘려나가는 중이므로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 중위 연령 상향 평준화 문제와 같은 매크로적 시장 악재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중위 연령의 증가로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시장 주축으로 이전되면서 흡연율 저하 및 담배 판매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밸류입니다. 저는 담배값이 오르는 경우와 오르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각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배값이 오르지 않고 고정되는 경우입니다. 매출액은 5년치 평균 3%로 계산하고 매출 원가는 5년치 평균 5%, 영업이익은 23년치 평균 영업이익률 29.9%로 계산하고 단기 순이익은 23년치 평균 순이익률 21.7%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타겟퍼는 12.4이고 상승 여력을 계산하면 2022년에 16%, 2023년에 19%로 투자 의견 홀드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담배값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2004년과 2015년의 인상폭과 비슷하게 4,500원이 인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매출액은 8% 상승할 것이며 나머지 계산은 노멀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이때는 퍼 산정을 최근 5개년 중 고점으로 잡았고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2022년 상승 여력 50%, 2023년 상승 여력 62.3%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